형사분들 뵐 일이 가끔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아, 별일 없습니다. 영화를 촬영하면서 아, 저의 최애 작품요? 보기 힘드시겠지만. 네, 오늘의 건조 특보는 믿고 보는 김윤석 영화 베스트 4입니다. 모가디슈 이야기에 이어서 한 번 더 김윤석 배우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윤석 배우 감독님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워낙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희 어떤 초이스 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볼까요? 아 근데 저희 사실 이 추격자를 원래 하려고 했어. 그러면서 변명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면 우리가 이글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호텔 캘리포니아를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호텔 캘리포니아 빼고 어떻게 얘기하냐라고 하려고 그랬다가 그냥 바꿨습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 뭐 야 488호 이건 488. 워낙 유명한 대사고 제가 워낙 좋아하는 대사는 어데인 노니 아, 다 마음에 안 드시죠? 아니요. 그렇게 해주셔야지 제가 또 빛이 나니까. 감사합니다. 그 배려심. 네. 제가 뽑은 영화는 황해입니다. 황해에서 본 것 같은데. 오늘 황해 복장으로 온 거야? 머리 깎고? 와, 저는 이 황해에는 구멍이 되게 많은 영화라는 생각을 아직도 해요. 서사에 있어가지고도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윤석의 에너지로 영화가 끝까지 달려가 버린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그래서 김윤석이라는 이름을 딱 떠올렸을 때 그 이후에도 수많은 재미있는 작품들, 좋은 작품들에 많이 출연하셨지만 그 황해에서의 김윤석이라는 배우는 저는 정말 기억에서 지워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여담이지만 도둑들을 찍으러 이제 네. 홍콩하고 이제 마카오에 갔을 때 그때도 이제 스태프들이 제가 지나가면 다 그래요. 옐로우씨, 옐로우씨. 그러니까 추격자보다는 황해를 더 외국 분들은 많이 또 나홍진의 대표작이라고 하면 사실 추격자 혹은 곡성을 뽑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황해가 가장 좋거든요. 황해가 가지고 있는 폭발하는 것 같은 에너지를 밀어붙이는 힘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건 정말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 저는 생경한 경험이다라는 생각까지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황해는 사실 나홍진의 대표작, 김윤석의 대표작을 얘기할 때 조금 더 이야기되어져야 하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여전히 있어요, 저에게는. 근데 그 황해 개봉 당시에 워낙 영화가 반응이 좋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저도 같이 일했던 그 잡지사에서 어떤 꼭지를 기획을 했냐면 그 황해에서 마지막에 이제 뼈다귀를 들고 막 싸운 액션씬 있잖아요. 과연 뼈다귀로 그런 액션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지금은 이렇게 없어졌더라고요. 그 을지병원 사거리에 그 더 큰 집 설렁탕에 제가 가서 국물을 고우시는 분한테 가서 황해란 영화가 뭐 이러이러한 장면이 있는데 그 가능하냐 물어봤더니 그렇게 국물을 이렇게 쭉 우려낸 뼈면은 부서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 이거 황해 사실은 이렇게 많은 호평들 해주시는데 야단도 맞았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개봉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디서 이런 영화를 그러니까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사실은. 네. 네, 배수탁 작가님. 이 영화는 기본적으로 타임슬립물이죠. 이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의 이 장면의 마지막에 김윤석 배우의 표정. 그것 때문에 고른 측면이 일단 있고요. 멜로 영화사의 김윤석 배우의 얼굴도 얼마나 인상적인지. 저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그 마지막 그 풍선 들고 계시는데 그때 그 표정이 제 머리에 남아 있어요. 진짜 지금도. 그리고 이 영화에서 진짜 인상적인 게 보통 이제 Make You Feel My Love 하면은 우리가 아델의 음악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밥 딜런 원곡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발표한 밥 딜런의 원곡을 밥 딜런이 불렀을 때는 그 누구도 그렇게 멜로디가 아름다운 줄 모르고 있다가 아델이 부른 다음에 이제 빵 뜬 거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밥 딜런의 원곡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가 있는데 그거를 선곡을 추천한 분이 이제 네. 직접. 네.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곡이 들어갈 텐데 그 지점에 선배님 생각하시는 곡 있으시냐 해서 근데 그건 또 사랑에 대한 얘기고 그리워하는 얘기니까 밥 딜런의 노래 저는 사실은 아델이 이 노래를 부른지는 몰랐어요. 그 노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추천드린 게 한 곡 더 있는데 그건 이제 김현식 씨의 당신의 모습. 하늘을 보며 떠오는 모습 떠나간 그대여. 이 영화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로 나오고 이 멜로 영화에서도 김윤석 배우라는 분이 얼마나 빛나는 존재인지를 아마 이 영화를 통해서 분명히 아실 수가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진짜 옆에서 쭉 이렇게 그러니까 인터뷰하고 계속 이렇게 만나면서 좀 김윤석이라는 실제 사람과 더 가까운 모습은 멜로 쪽
이쪽이 훨씬 더 강세가 있으니까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고른 작품은 암수살인인데요. 암수살인이라고 하면 분명히 사건은 벌어졌고 피해자는 있는데 뭐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뭐 시체도 발견 안 된 알려지지 않은 살인 사건을 암수살인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바로 그 암수살인으로 이렇게 된 피해자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 김영민 형사의 이제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특히나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제 제가 재현했던 어디 있노니? 저는 이 암수살인은 약간은 살인의 추억하고도 맞먹는 지점이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에 마지막에 이제 송강호 배우가 카메라를 보는 그 클로즈업 장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잡히지 않은 이 범인을 향해서 카메라를 보고 묻는 영화라고 한다면 이 작품은 그런 가해자가 아니라 여전히 발견되지 않은 그 피해자를 향해서 어디 있는지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한 억울하게 죽은 이 피해자를 기어이 찾아서 장례식을 치러주고 영혼을 달래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저는 너무나 좋아서 이 암수살인은 어떤 측면에서는 거의 살인의 추억과 맞먹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해준 작품이었습니다. 제가 형사 역할 좀 했는데 암수살인에 나오는 그 김영민 형사의 모습이 제가 볼 땐 가장 바람직한 형사의 모습이 아닌가. 예,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 의지와 차근 하나씩 누가 뭐래도 접근해 나가는 그 용기도 그렇고. 예. 형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형사분들 뵐 일이 가끔 있으시잖아 이렇게. 저 별일 없습니다. 영화를 촬영하면서 준비하면서 제 말은 어떤 분이 한번 나와서 저기 TV에 나와서 얘기하셨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형사 연기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김윤석 그 사람 여러분들 모두 이 배우 김윤석을 평가를 또 해주셨는데 저는 이 작품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 김윤석의 시작. 네, 미성년. 저는 이 영화는 정말 한국 영화 전체에 있어서도 이 영화가 한국 영화에 비어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수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에서 지칭하는 미성년은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성인이 되었지만 제대로 자기 역할에서 제자리를 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그 미성숙한 모습을 아이들의 시선으로 보는 그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 연출이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리얼하고 그리고 그 리얼함 안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지를 모두 담고 있어요. 그래서 김윤석이 감독을 연출을 하겠어? 라고 하는 그 세간의 의혹의 시선에 펀치를 날려준 영화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진짜 예상 밖이었어요. 그 상상의 궤에서 완전히 밖에 있는. 나는 되게 납득이 갔어요. 저는 왜냐하면 연기를 하실 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으시는 배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연출을 할 때도 이게 굉장히 뭐랄까 시원시원하게 막 나가는 장르 영화를 만들기보다는 그 어떤 배우들의 디테일, 연기의 디테일 그리고 관계의 디테일을 되게 잘 뽑아내는 영화를 분명히 만드실 거다라는 생각을 들어서 저는 미성년을 딱 보고 되게 김윤석다운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장준환 감독, 나홍진 감독, 홍지영 감독 등등을 한 자리에 모아서 인터뷰를 했죠. 대담을 했죠. 다들 한마디로 김윤석다운 영화라는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연극 배우 출신이지 않습니까? 연극을 하다가 이제 영화 쪽으로 오게 됐는데 연극을 할 때 연극 연출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연극은 희곡이라고 하죠. 희곡 작업도 좀 많이 했었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낯설고 그런 작업은 아니에요. 연출 작업이. 사실 이 작품이 제가 창작한 게 아니고 이제 이보람 작가라는 분의 희곡을 이제 시나리오화한 거거든요. 저는 사실 드라마와 캐릭터로 승부를 거는 영화를 사실은 좋아해요. 그런 영화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이제 내 데뷔작은 이 작품으로 했다. 드라마와 캐릭터로 승부를 거는 그냥 내가 잘 할 수 있는 걸 하자. 아니 진짜 뛰어난 데뷔작이라는 평가를 그해 받았는데 직접 연출한 본인은 몇 점 정도 주세요? 저요? 네. 점수로 얘기를 하자면 아니요 그냥 저는 이화정 기자님의 별점만큼 네 알겠습니다. 몇 점 주셨습니까? 많이 줬습니다. 4점? 네. 저도 한 4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5점. 지금 10점 만점 계속 지금
쓰고 계신 거죠? 차기작. 나 머리에 쥐가 날 쥐가 날 지금 뭐 이렇게 뭐가 정해진 게 없고 막 네.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왕좌왕 끝에 또 더 좋은 미성년을 능가하는 작품을 기다려 보면서 김윤석 배우님이 뽑은 그 본인의 최애 작품 뭘지 너무 궁금한데. 아 저의 최애 작품요? 뽑기 힘드시겠지만. 미성년이. 아 일단 뭐 나홍진, 최동훈 뭐 그 외에 뭐 유승환, 뭐 장준환 질투를 받기 싫어요. 아직도 그들이 다 살아 있잖아요, 아들. 아직도 그들이. 예. 네, 배우로는 20여 년이죠 벌써. 범죄의 재구성 때. 20년이 네. 됐군요, 벌써 저희가. 스크린 등장할 때 우리 네, 여러분들 많이 드셨어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많은 작품을 한 배우는 매번 차기작을 어떻게 선택을 할까 기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매번 새로운 걸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막 이 강박은 없고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라도 그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이야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미성년도 사실은 그런 쪽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했고, 예, 그렇습니다. 새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새로운 시각. 예. 감독님으로서 나중에 연출하실 때 이렇게 섭외하고 싶은 배우 혹시 있으신가요? 프란시스 맥도먼드라는 배우를 아니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노매드랜드를 네. 봐가지고 농담이고 여기 있는 분들도 저는 배우로 섭외할 수 있는 솔직히 저는 능력이 된다고 봐요. 그 대신에 이제 하드 트레이닝이 필요하겠죠. 네. 주성철 기자는 이제 배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아버님이 연극 배우세요. 네, 맞아요. 네. 얘기를 하지. 물어봤어? 아, 네. 이렇게 정신없는 무비건조에 본격 출연해 주셔서 주옥 같은 얘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끝인사를 좀 들어볼까요? 예, 영양가 있는 얘기를 했는지 지금 사실은 뭐 이렇게 정신없이 지나가서 제가 뭐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이제 저도 한번 유튜브로 보겠습니다. 저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요. 또 저랑 오랜만에 또 만나는 분도 있고 바로 또 엊그제 만났던 분도 계시고 이 무비 건조 그 건조한 가운데 또 이렇게 인간 냄새도 푹 나고 영화 뭐 겉멋 안 부리고 그냥 영화에게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는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자가 배로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연출하시고 나서 다시 꼭 출연해 주세요. 네, 그게 뭐 제가 70이 넘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간에 잘 영상 킵해 주세요. 네. 무비 건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